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딩맨 2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12월의 첫 거래일도 무사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12월이라고 하니까요. 설레는 마음 반, 또 아쉬운 마음 반인데 저희 서울경제TV에서도 여러분들 연말 맞아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더욱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11시까지 종목 상담 프로그램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베스트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더욱더 힘차게 베스트트레이딩맨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베스트트레이딩맨 2부도 같이 진행해 주실 우리 여승재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항상 이제 특별 MC로 제가 가끔씩 위원님 뵙다가 이렇게 2부에 본격적으로 같이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저 보니까 반갑지 않으세요, 위원님? 예, 다시 뵈니 반갑네요. 알겠습니다. 반가운 마음 받아서 더욱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승재 위원님과 함께 저희 종목 상담 시간 진행이 됩니다. 전화 023153-1611, 023153-1612번 두 개의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도 샵 4989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까지 보내주시면 오늘 여승재 위원님께서 자세히 종목 상담 해드린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위원님과 나는 자세한 이야기 더욱더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주 쓰시는 카카오톡 메신저 어플 있으시죠? 들어오셔서 채팅방 검색창 상단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오픈 채팅 탭 있습니다. 탭 누르고 들어오시면 바로 위원님과 이런 오늘 특징주라든지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혹은 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앞서 1부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시장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2부, 3부 또 시작될 때마다 여쭤보면 이제 위원님도 힘드시잖아요. 위원님께서는 1부에서는 좀 개론적으로 시장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좀 시총 상위들 종목 위주로 어떤 시장 흐름 오늘 보였는지 캐스터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캐스터님 바로 불러볼게요. 캐스터님. 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12월의 첫 거래일을 맞아 우리 시장은 지난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양대 시장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 그리고 미국의 고용 지표 등 이 글로벌 경제 지표 등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보는데요. 또 연말 쇼핑 동향에 따라서도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0.19% 오른 2091선에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2100선을 넘기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들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를 드디어 이겨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매수해주면서 오늘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줬는데요. 외인은 대형주 중심으로 현재 18거래일째 연속 매도 보여주면서 오늘 중국의 경제지표 호조에도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90만 대에서 2022년에는 3,040만 대로 약 30배가 넘게 판매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드를 내년 초까지 60개국으로 출시를 확대한다는 소식에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까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바이오베터 제품이죠. 램시마 SC가 유럽 시장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0.8%가량 올라줬는데요. 요즘 바이오베터가 시장에서 부상 중입니다. 바이오베터는 기존 의약품의 부작용은 줄이고 환자가 스스로 주사할 수 있는 등의 이 복용 편의성을 개선한 약인데요. SK 바이오팜 그리고 알테오젠의 기술 등도 지금 바이오베터로 급부상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사흘 만에 올라졌습니다. 특히 바이오주인 알테오젠이 1조 6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을 계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에 들어간 것이 오늘 코스닥에서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수급으로 보시면 외국인이 IT 업종 위주로 매수를 많이 해주면서 오늘 지수를 올려줬는데요. 하지만 개인이 매도 전환하면서 4거래일 만에 코스닥 시장에서 빠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는 오늘 전부 거의 다 올라줬습니다. 특히 펄어비스가 2% 넘게 상승해줬는데요. 검은사막 모바일이 12월 11일 전 세계 정식 출시를 앞두고 사전 예약 판매자가 4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휴젤과 SK 머티리얼즈는 오늘 차익 실현을 위한 매물 출회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종목 다 1% 넘게 하락한 모습입니다. 5G 대장주 KMW는 오늘 상승해줬는데요. 5G가 가입자가 지금 400만 명에 육박하며 가파르게 상승 중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증시가 상당한 피로감 속에 휘말렸지만 이번 달은 새해도 앞두고 분위기가 점차 차분하게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여승재 위원님과 함께 주식 상담 함께 하시죠. 네, 이렇게 오늘 마감 시황까지 캐스터님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또 위원님과 계속해서 시장 이야기 해보면서 종종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방송 말미에는요, 위원님께서 수급으로 살펴보는 오늘의 특징주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이 됩니다. 전화 023153-1611, 023153-1612번 두 개의 번호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4989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2부에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또 자세하게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해드리니까 지금 방송 보시면서 지금 늦은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받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 상담은 문자가 도착했다고 하네요. 바로 첫 번째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요. 파인텍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1,770원이고요. 1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파인텍 같은 경우는 그럼 지금 굉장히 수익권이신 것 같은데 일단 너무너무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종가 기준 2,390원으로 확인이 되는데 위원님, 이 종목 옆에 딱지가 하나 붙어 있는데 경고 딱지가 붙었어요. 네. 이런 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 뭐 가격 조정을 조금 받아 내려오긴 했지만 한 30% 정도 수익권이세요. 네. 근데 이제 2,905원 11월 25일 날 최고가 요 상승 흐름에서 조정을 조금 받으시니까 아마 궁금해지신 것 같아요. 네네. 저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비중이 한 10% 정도 되시기 때문에 조정 시에 비중을 조금 더 늘려도 될까? 아니면 자 여기에서 좀 더 이제 추가 매수보다는 이제 수익을 좀 챙겨야 되나? 그렇죠.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궁금증이 좀 생기신 것 같은데요. 자, 파인텍이 상승을 하게 된 이유는 방금 이제 우리 캐스터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폴더블 스마트폰. 그렇죠. 요 이슈가 동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이죠. 이벤트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벤트. 근데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다 보니까는 또 이제 경고 딱지도 붙고 그러는 건데요. 자, 급등을 하는 사이에서는 어떤 이슈가 됐건 어떤 종목이 됐건 이격을 벌리고 난 이후에는 이격을 좁히기 마련이다. 올라간 만큼 또 내려오기 마련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격을 좁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네. 가격 조정을 받아서 이평선과의 이격을 좁히는 방법이 있고 네. 가격적으로 횡보를 하면서 이평선이 따라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네네. 이격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고 두 개의 경우가 있군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파인텍의 경우에는 주가의 조정이 좀 진행된 상태죠. 네네. 그리고 이제 21선과의 이격이 완전히 좁아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붙은 상태는 아니다. 지금의 가격 주가 흐름은 정상적인 주가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보는 관점에서 21선이 조금 더 따라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시장 전망, 방금도 이제 얘기를 들으셨지만 긍정적이거든요. 삼성전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그럼 파인텍은 본딘 장비에서 또 기술력도 있는 기업이니까는 이슈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기술력이 없으면은 갖다 붙이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가격 조정도 좀 제한적일 수 있고, 지금 가격 구간에서는 뭐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모습, 조금은 답답한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내재돼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자, 21선이 이제 2,000원 가격 부분까지 얼추 따라 올라왔어요. 얼추. 21선이 2,000원 가격 구간까지 얼추 따라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2,000원 가격에서 2,200원 가격 구간은 동사의 주가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가격 라인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 여기 가격에서는 추가적인 하락한다 그래가지고 비중 확대하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확실히 지키고 상승 쪽으로 넘어간다 하면 매수가보다 높다 하더라도 매수 못할 이유는 없죠. 왜? 더 올라갈 것으로 보는 거니까. 그렇죠? 싸다고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조정받아가지고 많이 내려왔구나 해서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2,000원 가격을 깨버리면 시장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파인텍이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해서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3분기 실적이 좋았던 것 같은데 4분기 실적도 좋게 나올 수 있을까? 그 의심을 받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0원 가격은 꼭 지켜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소형주예요. 소형주니까는 그냥 10% 비중만 가져가실 것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위로 고점을 높여야 됩니다. 이 고점을. 그래야 내년 좋은 추세가 우상향으로 돌아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봉 차트상으로는 지금 3주 연속 급등했고 한 주 쉬었고 지금은 좀 쉬는 거 이제 눈치 보는 거죠. 더 올라가도 될까? 그런 눈치? 그런 상태에 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주간 종가는 어디에서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건 지난주에 음봉의 종가 2,280원인데요. 자, 2,300원 가격 이탈할 때 전량 다 팔고 다시 공략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단기적으로 그냥 짧게 대응하고 싶다 하시면. 하지만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이 동사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주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2,000원 가격을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삼성 폴더블폰 관련해서 이제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지금 조정 구간 받는 거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원 선 꼭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단기로 대응하는 방법과 중장기로 보는 방법 두 개 다 가격 전략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셔서 지금 수익 중이신 만큼 수익 더욱더 극대화하셔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다음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시청자님? 새우글로벌 2,100원에 20% 보유하고 네, 있습니다. 새우글로벌 2,100원에 20% 정도 들고 계시고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시청자님?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한 2주 정도. 네. 눈여겨보던 종목이셨어요? 아니, TV 방송의 전문가들 따라서 매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받아주시죠,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새우글로벌 종목을 이제 한 2주 전에 증권 전문가의 의견을 감안하셔서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러면 새우글로벌의 주가 모멘텀은,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설명을 들으셨어요? 대선 테마주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테마주? 예, 대선 네. 테마주, 공항, 후보들 관련주, 그렇게. 네네, 맞습니다. 새우글로벌이 그 정치인 테마주에 속해요. 네네. 근데 정치 테마주를 대응하는 방법 굉장히 좀 기술적인 부분이 요구되는 종목들이거든요. 네. 예, 우리 아버님 기술적인 트레이딩을 좀 잘 하시는 편이신가요? 어떨 때는 안다고 하는데 맞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하셨을 때 그런 기술적인 트레이딩의 성공률이 한 좀
너프하게 잡아도 한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종목은 우리 아버님하고 맞지 않아요. 네. 예, 맞지 않고 얼마 전에 지금 현 총리 네. 이낙연 총리 테마주도 막 이렇게 급등했었던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 동생분이 회사 그만둔다고 해가지고 또 어떤 종목은 폭삭 무너지기도 했었죠. 네. 어떤 소식을 내줄지 아무도 모르는 게 정치인 테마주예요. 네. 그래서 방송에서 제가 공략하는 방법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는데 어떤 점을 봐야 된다. 하지만 제가 이 방송상에서는 한 번도 제가 정치인 테마주를 하세요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 불특정 다수한테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대응이 안 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올라갈 겁니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네. 저는 그런 거 용납이 안 됩니다. 해서 아버님이 잘못 매수를 하셨어요. 나중에 정말 새우글로벌이 뭐 유승민 씨가 됐건 누가 됐건 뭐 정책이 됐건 그런 이슈를 받아가지고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님하고는 맞지 않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도 상승의 빼빼로 데이죠. 11월 10일 날 15.71% 상승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매수가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상승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시초가를 깨면 안 되는데 오늘 종가상으로 살짝 이탈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가격은 어차피 테마주고 변동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는 리스크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2,100원에 20% 매수를 하셨는데요. 1,900원을 이탈하게 되면요. 1,9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 가격 구간에서 다시 한번 우리 아버님 매수하신 가격 2,100원까지 반등을 주게 되면 뭐 이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딱 잘라지는 건 아니에요. 네. 2,100원 부근 혹은 2,110원, 20원, 150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절반은 매도를 꼭 하세요. 네. 정치인 테마주의 내 계좌 비중의 20%를 담는 것은 정말 불리한 싸움이에요. 정말 불리한 싸움. 그래서 자 이게 2,100원을 깨버리니까 공교롭게도 11월 28일 고가도 2,105원, 금요일 고가도 2,095원, 2,100원이 저항으로 단기 저항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깨져버리니까 2,100원 가격 부근서부터 뭐 2,150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절반은 꼭 매도하시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1,900원을 이탈한다 하더라도 전량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종 삭제해버리세요.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종목과도 궁합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요. 1,900원이 이탈하게 되면 전량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은 이제 정리를 좀 하시고 다른 수익을 더욱더 낼 수 있는 다른 종목으로 좀 변경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이수 페타시스요. 이수 페타시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50%고요. 네. 4,200원. 4,200원에 50% 정도? 네. 알겠습니다. 비중이 굉장히 높으신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5G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주로 들어가신 거세요? 예, 핸드폰 이 화면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관심이 평소에도 있었던 종목이세요?
이게 그냥 괜찮다 그래서 내년에 괜찮다 해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계속 줄줄이 내리기만 했어요. 아우,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내년엔 좀 괜찮아질지 저희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이수페타시스 언제 매수하셨어요? 10월 달? 네네네. 10월에 매수하셨어요? 네. 그 전에 10월 전에 제가 통신 장비주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드렸는지 혹시 보셨나요? 못 봤는데. 못 보셨어요? 제가 한 8월 달 정도서부터 통신 장비주들의 흐름은 이제 다 제각각으로 움직이고 종목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어머님이 이수페타시스를 선택하셨어요. 그게 이수페타시스를 선택하신 것이 어머님이 직접 여러 통신 장비주들을 비교해 가면서 선택을 하신 건지 아니면 주위나 다른 증권 방송에서 이수페타시스 좋은 괜찮은 기업입니다. 주가 조정은 매수의 기회입니다. 뭐 그런 소리를 듣고 매수를 하신 건지. 네. 두 번째, 좋다는 소리 듣고 매수하신 거죠? 네,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게 많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여기 뻔해요. 방송에서도 그러고. 예, 뻔합니다. 뻔해요. 이수페타시스, KMW, 뭐 에이스테크, 뭐 이런 통신 장비주들 놓고 뭐라고 했는지 제가 안 봐도 뻔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 안 드렸어요. 저는 이수페타시스는요, 그 통신 장비용 PCB 기업이에요. 네. 통신 장비용, 그 통신 박스용. 그런데 이수페타시스는 화웨이하고도 많은 연관이 돼 있습니다. 화웨이하고도. 그리고 그 KT, SK텔레콤, LGU 플러스에서 설비 투자에 그렇게 큰 수혜를 받는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에요. 최선호 종목은 아니에요, 이수페타시스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너무 겁을 들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요. 아니, 본전까지 올 수 있나요? 그것은 이제 3분기는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만큼 실적이 안 나왔어요. 3분기 실적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3분기 영업이익이 23억. 영업이익은 개선되고 매출도 조금 개선됐는데 당기순이익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만큼 흑자 전환이 안 됐어요. 근데 4분기는 대폭 개선될 것으로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또 하락은 왜 그랬냐 하면 미국 상무부에서 무역 대표부에서는 32개의 중국 제품을 내년 8월 7일까지 관세 면제해 준다고 해놓고서 상무부에서는 또 화웨이를 어떻게 뭐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뭐 그런 소리가 또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동사 주가에 좀 안 좋게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 시장 자체가 네. 좋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래서 조정을 받은 건데요. 비중이 문제예요, 어머니. 비중. 네. 비중. 50% 비중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한 5%씩 나눠서 매수를 하겠다. 통신용 MLCC는, 아니, 통신 장비용 PCB 쪽은 그래도 이수페타시스가 탄탄해요. 기술력 있어요. 아주 뭐 망가진 회사 아닙니다. 좋아요. 좋은데 비중이 문제예요. 비중이 문제고 지금이 사는 때냐?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고요. 3,500원을 제시해 드릴게요. 어쩔 수 없이 어머니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실 수밖에 없어졌어요, 지금. 네. 3,500원 제시해 드릴게요. 3,500원. 리스크 3,500원 관리하시는 가격. 깨지면은 다 전량 매도를 해야 되나요? 아니요. 절반은 매도하셔야 돼요. 네. 왜냐? 5G 시장은 성장하는 시장이에요. 성장하는 시장이고 매수는
이제 3,500원 가격 구간에서는 저도 매수의 관점으로 봐요, 이 종목을. 3,500원 가격 구간에서만. 저는. 네. 그래서 3,500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3,500원 지켜지게 되면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매수의 관점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에요. 역사적인 저점 가격이니까. 근데 그 위에 4,000원 가격 위에서는 매수하는 거 아니었어요. 네. 예. 그래서 3,500원 그냥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깨지지 않으면 네. 일단 중장기 보유하신다 생각하세요. 네. 네. 그리고 4분기 실적 꼭 확인하셔야 돼요. 4분기 실적을 좋게 전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와야지, 예상치에 부합을 하거나 아니면 더 좋게 나와야지, 여기에서 부족하게 나와버리면 3,500원 깨질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네. 쇼크니까. 그쵸? 그래서 내년 그 2월 달, 아마 2월 이후로 그 4분기 실적이 발표될 텐데, 그때까지는 조금 마음을 비우시고 3,5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이상 좀 보유 의견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올라오면은 대응하셔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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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면, 반등 주게 되면. 그러면 지금 가격은 우리 어머니 매수하신 가격 부근서부터 해서, 예? 네. 매수하신 가격 부근, 그럼 4,100원, 4,200원, 한 4,300원 가격 구간까지는 반등을 주게 되면 그때도 매도 비중 줄이셔야 돼요. 네. 예. 비중, 이수페타시스는 코스피 소형주이기 때문에 전체 계좌 투자 비중에서 20% 이내가 적당한 비중입니다. 네. 네. 예, 다음부터는 이 시총도 감안하시면서 비중 남으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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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응 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아무래도 50% 정도의 이제 비중이기 때문에 걱정도 크실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자세히 가격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3,500원 이제 깨지게 되면 절반 매도하셔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반등 시 매도 구간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대응 잘 하셔서 손실 최소화하셔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또 문자 종목 도착했다고 하네요.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FST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7,18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FST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반도체 관련 장비주로 알고 있는데, FST는 금요일 날 좀 큰 음봉을 맞았어요, 위원님. 그래서 좀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월요일장도 대응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자, 디스플레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네네. 네, 지금 제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쪽은 LCD가 아니고 OLED죠. OLED, 네. 근데 FST는 LCD 쪽이에요. 그리고 동사 주가가 7월까지 상승을 하게 됐었던 배경. 그 7월에 변동폭이 좀 크게 제공이 됐었던 배경. 이 부분, 그 반도체 장비 국산화, 그 이슈가 좀 영향을 미쳤었죠.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지속성이 없었다라는 부분이죠. 실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리고 기술이 있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여기서 봐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그리고 포토 마스크용이라고 여기 표시가 되잖아요. 비즈니스 썸머리에. 그 포토 마스크용. 요게 일본과 걸리적거리던 문제였어요. 소재 그 장비 국산화. 근데 3분기 실적을 보면은 전분기 대비해서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영업이익이나 매출은 줄어들었고 당기순이익은 유지를 했는데 4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없어요. 그건 증권사에서 커버리지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슈가 일본과의 있었을 마찰, 소재 부품의 국산화 그런 이슈가 불거진 건 7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동사가 경쟁력이 있고 국산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면 증권사에서 뭐 적정 주가 제시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커버리지는 어느 정도 뭐 제시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없어요,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한국 IR 협의회에서 기술적 보고서를 낸 거는 있는데 그게 8월 달 거고
그럼 좀 이런 시장에서 주목을 부분들이 덜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이슈가 됐었던 후성, 네. 동진 세미캠은 주가 흐름이 괜찮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후성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솔브레인도 올랐다가 최근에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고, 그러니까 FST는 탑픽은 아니었다라는 소리. 그리고 그러니까 주가 조정을 받는 것이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이해가 되는 시세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매수하신 가격이 얼마라 그러셨죠? 7,180원이고요. 네, 그럼 비중은 7,000원 10%입니다. 위에서 매수하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6,500원 가격을 보시면, 자, 이제 차트 보시면 8월, 7월 말, 8월, 10월, 11월 6,500원에서 계속 반등을 시도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지난주 금요일에 확 깨버렸어요. 그 6,500원 저항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때 리스크 관리 하셨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못 하셨어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면 또 6,000원 가격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럼 손실은 계속 커지는 거죠. 그 6,000원 가격 확인하다가 6,000원 가격마저 이탈해버리면 그럼 또 이제 끌려다니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론 끌려다닌다. 끌려다녀서는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지금 6,500원 저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6,500원까지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럼 반등 줄 때 어떻게 하셔야 돼?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매도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겠죠. 이렇게 대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6,000원까지 또 확인해야 된다. 손실은 또 커지죠. 그래서 6,500원 가격을 좀 중요한 가격으로 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6,000원 가격, 6,500원 중요 가격, 6,000원 가격마저 이탈하면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ST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손실이 더 커지지 않게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6,500원 지지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만약에 밀린다면 6,000원 선에서는 좀 매도하셔라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전화 연결됐다고 하네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NHN 한국사이버결제요. 네, NHN 한국사이버결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9,800원에 10%입니다. 19,800원에 10% 정도? 약손실이긴 한데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그 종목을요. 이제 그거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라서 네. 한 5개월 전에 14,000원 미만에 사갖고 네, 수익도 보셨어요? 수익을 많이 한 90% 이상 보고 다시 또 사고 세 번째 샀어요, 이거를. 지난주에 애정하는 샀어요. 종목이시구나. 예, 세 번째. 알겠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게 그럼 뭐세요, 우리 시청자님? 그런데 이거를 10%니까 더 사가지고 내년까지 가도 될까 싶은 생각도 있고 네. 성장 기대감 이런 게 좀 제가 좋아하는 주식이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애정 가지고 보고 계신 주식이니만큼 저희 위원님께 바로 이제 내년에 성장 가능성 같은 거 여쭤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받으시죠, 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NHN 한국사이버결제 상반기 이후로 주가 흐름이 뭐 괜찮았어요. 예, 그리고 우리 어머님한테 수익도 안겨드렸고요. 예. 근데 그 동사 주가 상승에 미친 요인, 예.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다 좀 선 반영이 된 상태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예. 지금은 횡보의 가격 구간이에요. 예. 지금 횡보의 가격 구간. 그리고 지금 연말 쇼핑 시즌 광군제가 됐건 블랙 프라이데이가 됐건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보다는 온라인 매출이 증가되고 있고 또 NHN 한국사이버결제에 하고 있는 사업도 긍정적인 부분이면은 틀림없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 예. 그 부분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되겠고요. 예. 이 가격이 19,800원에 10% 하셨어요. 예. 근데 여기서 지난주에 조정받는다고 했습니다.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그래요? 네. 예. 하단 가격이 19,000원입니다.
예. 19,000원에서 18,000원 가격은 꼭 지켜져야 되는 가격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가격을 지킬 거야라고 매수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켜져야 하는 가격이지 예. 지킵니다라고 예단하는 가격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아, 그러면 19,000원도 깨질 수도 있네요, 전문가님? 그럼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19,000원을 하회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제가 19,000원에서 18,000원 가격은 꼭 지켜져야 되는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래서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이미 수익 보신 거 있으시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실수하시면 예. 여기서 실수하시면은 그 전에 벌었던 거 다 도로 토해 놓으시는 거예요. 아, 예.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제가 18,000원 가격 밑으로는 18,000원 가격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예. 그까지는 좀 지켜보시고요. 예. 요 가격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한 22,000원에서 23,000원 가격이 상단 가격이에요. 예, 예, 예. 예, 요 상단 가격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수익 그리고 다시 챙기셔야죠. 떴든가. 예. 예. 그래서 21,000원 위로 22,000원, 뭐 22,500원 이런 가격 구간까지 올라가게 되면 네. 수익을 챙기시고 예. 또 조정받아서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19,000원, 18,000원 가격에서는 예. 매수.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매도. 리스크 관리는 18,000원 깨지면 정리하시고. 예. 예. 간단해졌죠? 예, 간단한데요, 전문가님. 그럼 내년까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건 어떻습니까? 내년에 그 상반기에는 예. 그 지금 동사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게 좀 길어지는데요, 어머니. 예. 시장 상황 업종별로 섹터별로 이런 설명은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간간히 해드리고 있으니까 예. 한번 찾아오세요. 아, 예. 근데 전문가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성장하는 주식, 카카오나 뭐 이런 주식을 좀 좋아해서 카카오도 묻어두고 있고 이것도 내년까지 뭐 그냥 가져가는 좀 10%를 더 해가지고 가져갈까 싶은 생각도 가지고 있고 했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으려나 싶어서. 근데 지금은요. 예. 지금은 아직은 횡보 가격 구간이에요. 박스권이에요. 예. 예, 박스권 대응이 더 좋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럼 중단기로 보지 말고 그렇게 지금 전문가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수익을 보셨던 종목이니만큼 또 수익 극대화하셔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수급 작전 타임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수급으로 오늘 장의 특징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수급 작전 타임입니다. 오늘은 위원님께서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주로 보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수 관심 종목을 뒀던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는 삼성 SDI고요. 두 번째는 우리 위원님의 트레이드 마크 종목인 만도고요. 코리아 서키트, 카카오, 코오롱 인더까지 가져와 주셨습니다. 다음은 코스피에서 기관이 매수한 관심 종목입니다. LG 디스플레이랑 삼성전기, 한국전력,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NH투자증권까지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했던 관심 종목부터 보도록 할 텐데 제가 위원님께 이거 트레이드 마크 종목 아닌가요? 하고 설명을 드렸어요. 만도인데 위원님께서 이 종목 올해 들어서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던 종목인데 네. 지금 얼마나 올라왔나요? 지금 이제 올라갔다 가격 조정을 좀 받은 상태죠? 네. 이제 받은 상태라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지금이 매수 포인트라서? 제가 올라갈 때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조정받을 때 살 종목이 있고 사면 안 되는 종목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 내려와 있어서 다시 한번 또 오늘 수급이 또 계속 외국인 수급은 지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지금쯤 다시 한번 짚어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다시 한번 만도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만도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방금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상담해 드렸잖아요. 네. 근데 NHN 사이버결제를 놓고 보시면 자, 우리 어머님이 중장기적으로 보고 싶어 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면 매수를 언제 했는 게 정말 좋았어요. 중장기적으로. 저기 저 10,000원, 11,000원 가격에 매수를 했으면 지금 뭐 가격 조정을 받건 말건 뭐 그쵸. 그래 네가 혼자 알아서 뭐 지지고 볶아 봐라 뭐 내가 눈 하나 깜짝 하겠냐 하실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 종목도 만도도 만도 지금 얼마만큼 올라왔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한 2번 정도의 트레이딩을 거쳤어요. 네. 그 30% 이상의 수익이 발생되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추세 전환의 초입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뭘 준비해? 내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사서 내일 팔 종목 수급 작전 타임에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늘 사서 내일 팔 종목 궁금하시면은요, 저 이상한 카톡방 엄청 많아요. 거기 가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사서 내일 팔 종목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중장기적인 추세 전환 관점에서 친환경 자율주행차 중에 자율주행차 쪽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종목. 거기에서 구조조정을 나쁘게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자, 동 가격 구간 항상 올라갈 때는 매수하고 싶어져요. 올라갈 때 이렇게 양봉치고 올라갈 때 매수하고 싶어지지만 그 매수하고 싶어질 때 매수하면 가격 조정 시 저를 욕하겠죠. 그렇죠. 네. 원망하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마세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정 줄 때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준비했고요. 분할 매수하세요. 그리고 한 번에 승부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하세요. 그러면 내년에 좋은 주가 흐름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 화답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트레이딩 관점을 몇 번 말씀해 주셨던 이제 애정하는 종목이죠. 거기서 이제 수익도 많이 나셨고 위원님께서 해주신 대응 방법대로 하셨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매수 포인트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분할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코스피 기관에서 이제 매수를 했던 종목인데 다음 종목 코스피에서 기관이 매수했던 종목 중에는 어떤 종목 눈여겨보셨어요, 위원님? 네, 한국전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공시가 있긴 있었더라고요, 오늘. 네, 그 공시도 공시지만 네. 제가 4월 달에 한국전력 상담해 드렸던 때가 기억이 나서 다시 준비를 했어요. 종목 상담 다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그럼요. 네. 중요 종목들은 제가 다 기억하죠. 네. 4월 달, 5월 달 이 3만 원 가격 구간, 2만 9천 원 가격 구간 종목 상담 해드리면서 매수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수하지 마세요. 싸다고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6월 달 뭐 2만 5천 원, 2만 4천 원 할 때도 매수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면서 대신에 찬바람 불면 겨울 되면 모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날이 추가 추워지면. 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현재 한국전력의 주가가 이렇게 망가지게 된 이유는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실 것이고 그 부분 최근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역사적인 저밸류 영역이다. 밸류에이션. 그리고 이제 그 전기 요금 관련된 부분이 뭐 이사회가 열린다고 하죠. 네. 네, 그 부분이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뭐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기 요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2020년에는 개선될 것이다. 이런 실적 개선 전망이 동사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제 27,000원, 26,000원 가격에서 뭐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려오지 않고 그냥 옆으로 횡보하거나 기간 조정 보일 수도 있는데요. 혹시라도 다시 한번 전기요금 관련돼서 우려감으로 인해서 27,000원, 26,000원까지 조정을 준다면 이제는 매수의 관점으로 좀 하지만 한방 승부는 없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한국전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이제 4월 달에 종목 상담을 받아드렸던 종목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생각이 나셔서 또 계절적으로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하시면서 한국전력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코스닥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위원님께서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눈여겨보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매수한 관심 종목입니다. MC넥스, 원익 IPS, 헬릭스미스, 신라젠, 그리고 HLB까지 가져와 주셨고요. 코스닥에서 기관이 매수한 관심 종목은요. KH바텍, 펄어비스, 테스, 예스티, 메지온까지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외국인이 매수한 관심 종목부터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도록 할까요, 위원님? 자, 오늘 외국인 수급 관심 종목은 원익 IPS를 말씀드릴 텐데요. 네. 원익 IPS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코스닥 외국인 기관 수급 리스트 종목 중에 바이오 제약 종목들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네네. 수급적으로 관심 가지시라고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넣어두셨죠? 외국인이 매수했으니까 올라가겠지. 그런 생각 하지 마시라고 넣어둔 겁니다. 수급 들어왔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해서 지금 뭐 이평선과 이격 붙어지고 좀 뭐 반등 모색하고 있고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지금 조정받아 있는 원익 IPS를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는 22,000원대부터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보자고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최근 이제 오늘 종가 기준 보니까 37,000원까지 올라왔어요. 만약에 그때 샀으면 대체 얼마나 수익을 본 근데 거죠, 위원님? 제가 이제 10월 달에 올라갈 때 35,000원 가격까지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고가 35,000원 찍었어요. 네. 그리고 올라갈 때 일부 차익 실현 챙기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조정 시 매수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22,000원 가격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죠. 그렇죠. 즐기면 되죠.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근데 그때 못 사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관심 갖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표시된 가격이 아직 살아있어요. 라인이. 그쵸? 28,000원서부터 해서 3만원 가격 구간 요 라인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무작정 사는 거 아니에요. 지키는 거 확인해 가면서 리스크 관리해 가면서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어떤 관점? 매수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8,000원까지는 열어두고 보시라는 뜻이고요. 분할 매수 관점 그리고 내년입니다. 내년이에요. 11월 달, 12월 달 오늘 첫 거래일이고 12월에 급등할 겁니다 라고 제가 소리치는 거 아니에요. 내년을 보는 겁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죠. 저희는 오늘 사서 내일 파는 종목 보는 거 아닙니다. 내년을 위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닥에서 기관이 매수한 관심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 오늘 폴더블폰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이제 오르긴 했는데 오늘 보실 종목은 펄어비스라고요, 위원님. 네. 왜 펄어비스를 고르셨죠? 오픈 채팅방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 중에서도 이제 기술적으로 이벤트를 앞두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 오늘도 영향이 이미 일부 반영이 됐죠. 이제 영향이 들어가기 한 거예요. 자, 12월 11일이죠. 12월 11일 날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 글로벌 출시 예정입니다. 저는 사실 게임사 중에서 완성도 있는 게임, NC소프트와 이 펄어비스를 좀 손꼽는 종목이거든요. 게임의 완성도, 유저를 즐겁게 하고 유저의 지갑을 열 수 있게끔 자극할 수 있는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게임사 NC소프트와 펄어비스다. 주가 조정받아 있고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 이벤트 때 수익 실현을 하려면 먼저 매수해야 되잖아요. 그 이벤트에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외바닥 반등 구간에서 이중바닥까지 염두에 둔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도 뭐 길게 볼 필요 없습니다.
변곡점 가격까지 보는 트레이딩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급 관심주들까지 만나봤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1시간 동안 열심히 해주신 우리 여승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다양한 투자 팁들, 트레이딩 포인트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